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7곳으로 늘었고 15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등 목숨을 건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LA 지역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와 동부 지역은 폭설과 한파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차례 대규모 폭설이 지나간 동부 지역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주말 또 다른 눈폭풍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한 누리꾼이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아동 보육시설 확대에 나섰습니다.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육시설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입니다. 맨해튼 서쪽 허드슨 야드에 120억 달러 규모의 카지노를 설립하려는 계획안이 커뮤니티 보드에서 부결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7곳으로 늘었고 15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등 목숨을 건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LA 내 주요 산불은 규모가 가장 큰 팰리세이드 산불 등 7건으로 늘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7일 발생한 팰리세이드 산불은 현재 15,832에이커 상당의 면적을 태웠으며 헬리콥터 12대와 고정액 항공기 6대 등이 동원됐지만 진화율이 0%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이턴 캐니언에서 발생한 이턴 산불의 기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길은 LA 북부 지역 약 1,600에이커를 태우며 팰리세이드 산불과 맞먹는 규모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부 지역 실마에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 우들리, 올리비아스, 리디아 산불에 이어 할리우드 힐에서 선셋 산불이 새로이 발생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피해 지역은 도합 27,600에이커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5명, 대피 주민 수는 15만 명에 이릅니다. LA 내 공립학교는 오늘 전부 폐쇄됐으며 캘리포니아대 LA 캠퍼스도 학부 수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속출해 13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질 오염으로 수돗물을 마시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산불 진화 및 피해 대응을 위해 7,500명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형 산불로 극심한 인적, 물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LA 카운티에서 피해를 본 개인에겐 연방자금이 지원됩니다. 임시주거비용과 주택수리보조금, 보험 미가입 재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개인 사업주의 복구를 돕는 기타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또 LA 카운티의 긴급 작업을 벌이는 주, 부족, 적격한 지방정부기관과 특정 민간 비영리 단체에 비용 분담 방식으로 연방자금이 지원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 평가가 계속 진행 중이며 평가가 완료된 뒤 더 많은 카운티와 추가적인 지원 형태가 지정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마침 LA에 머무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LA 카운티 산타모니카 소방서를 방문해 산불 진압 및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연방재난관리청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승인하는 등 상황을 관리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부터 예정된 이탈리아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동안 연방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휘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탈리아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서부 LA 지역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와 동부 지역은 폭설과 한파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차례 대규모 폭설이 지나간 동부 지역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주말 또 다른 눈폭풍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이 잦은 미국에서 대형 산불과 북극 한파, 눈보라 등 각종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역대급 피해를 겪고 있는 LA 지역은 작년 5월 이후 2.5mm가 넘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원래는 우기로 분류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비가 내려야 하지만 올해는 여태껏 가뭄이 이어지면서 건조한 환경이 유지됐습니다. 그런 와중 인근 네바다와 유타주에서 이맘때면 불어오는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인 산타애나가 시작됐고 소방용수조차 충분치 못했던 LA와 주변 지역은 산불에 속수무책으로 초토화되는 상황입니다. 텍사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일대에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중부와 남부 10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와 주의보,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북극을 둘러싼 찬 공기의 흐름인 극소용돌이가 확장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동부와 중부 지역에는 이달 초부터 폭설로 곳곳의 도로가 통제되고 철도,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웬만해선 눈을 보기 힘들던 텍사스 등 남부 주들로까지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상청은 겨울 폭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번 주말 뉴욕 등 동부 연안에도 눈을 뿌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 지역은 오늘도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에 달하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대형 재난 발생 빈도가 늘고 이상기후 현상의 강도 역시 과거보다 강해졌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 10억 달러 이상 기후재난은 총 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한 누리꾼이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X에 올라온 뉴욕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공개된 사진을 보면 모든 시민이 선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최근 지하철 밀치기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신뢰가 낮은 사회의 단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역에서는 서브웨이 푸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브웨이 푸싱이란 열차가 진입할 때 승객을 선로로 밀쳐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 속 시민들은 서브웨이 푸싱 범죄로 인해 선로에서 멀리 떨어져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X에서 231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요커들은 나도 지하철 승강장에서 저렇게 서 있다. 슬프지만 저게 안전하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올해부터 새롭게 거둘 9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혼잡통행료 수입을 바탕으로 역사 내 안전 펜스 설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에 이어 아동 보육시설 확대에 나섰습니다.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육시설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7일 1억 1천만 달러의 보육 건설 기금을 조성해 새로운 보육시설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해 보육 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보육 인력 확충을 위한 대체 인력 풀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아동 보육시설은 대체 인력이 부족해 직원이 없는 날엔 문을 닫아야 하는데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전문가를 신속하게 교실에 투입해 보육 서비스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뉴욕 보육연합을 구성해 비즈니스 리더, 노동조합, 세금 전문가,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보편적 보육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뉴욕 보육연합이 출범되면 이들은 기존 보육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고 중산층 가정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서 6일 호컬 주지사는 지나친 보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뉴요커들을 위해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4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 4에서 16세 자녀 1인당 최대 $5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서쪽 허드슨 야드에 $120억 규모 카지노 설립 계획안이 커뮤니티 보드에서 부결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허드슨 야드 일대를 담당하는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는 카지노 거대 기업 윈 리조트가 제안한 허드슨 야드 카지노 및 엔터테인먼트 단지 건설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의 의견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긴 하지만 지역 거주민들이 이처럼 전면 반대할 경우 시의회에서 개발을 위한 토지 사용 허가 변경안을 통과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날 커뮤니티 보드 회의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은 허드슨 야드 일대에 카지노가 설립되면 일대 주택 가격이 급격히 뛸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개발안엔 80층짜리 고층 건물이 포함돼 있고 게임 시설과 호텔, 오피스 빌딩, 고층 콘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끼는 하이라인 공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허드슨 야드 일대는 공원 부지가 부족한데 그나마 연결된 하이라인 공원에도 그늘을 들이워 기존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로운 학교 건설, 공공시설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허드슨 야드 카지노안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받으면서 플러싱 시리필드 일대 카지노 설립안이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카지노 라이선스에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은 11개로 이 중에는 플러싱 시리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전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은 3위를, 미국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 파트너스 지수에서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와 함께 3위를 차지했습니다.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위에서 한 단계 내려갔으며 1위는 195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싱가포르이 차지했으며 일본이 193개국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4억 2,500만 명 이상의 EU 시민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연합의 7개 국가입니다. 미국은 186개국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99위로 41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2015년 94위에서 올해 60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최하위는 106위 아프가니스탄으로 1년 전보다 2곳 적은 26개 목적지에 비자 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어 역순으로 시리아 105위, 이라크는 104위 등입니다. 헨리앤드 파트너스의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227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입국 전 비자 발급 없이 도착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민권 및 거주 자문 회사인 헨리앤드 파트너스가 산정하는 이 지수는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수십 달러로 구매한 중고 가구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명품이 쏟아져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텍사스 댈러스에 거주하는 아만다 드윗은 최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고로 가구를 구매했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드윗은 평소 가지고 싶었던 스타일의 장식장을 원래 가격의 9분의 1에 구매했습니다. 드윗은 집에 가구를 가져온 후 모든 서랍을 열어보며 물건을 살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에르메스 상자와 티파니 앤 코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에르메스 상자 안엔 에르메스 디너 플레이트와 디저트 접시 세트가 들어있었으며 한 장당 250달러와 185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티파니 앤 코 상자에는 케이크용 서빙 나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드윗은 영상을 남긴 후에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자들은 판매자와 그의 남편이 결혼을 기념해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추가 영상을 통해 드윗은 판매자가 접시를 되찾으러 왔고 매우 고마워했다며 결혼 기념으로 산 걸 잃는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컬렉션이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정직함은 항상 보답받게 돼 있다며 드윗을 칭찬했지만 가구를 열어보지도 않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어진 줄도 모를 정도면 그냥 가졌어도 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이자 최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영 씨의 형사 재판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어제 열린 권 씨 사건의 첫 재판 협의에서 본 재판 일정을 내년 1월 26일에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에 재판 전 협의를 추가로 열고 증거 개시 절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검찰은 테라폼랩스 생태계가 기만적인 관행을 기반으로 구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 씨의 변호사인 마이클 페라라는 테라폼의 제품은 합법적이며 시장 심리가 변화할 때까지 제대로 작동했다고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버라이즌이 고객들에게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업체가 사전 고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버라이즌은 지난해 1월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고객들은 1인당 최소 15달러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고객들이 15달러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고객은 2.37달러가 적힌 선볼 마스터카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고, 다른 고객들도 15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금 수령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버라이즌 후불 요금제나 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중 행정수수료 또는 행정 및 통신회복 수수료를 부과받은 고객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한인 여성 2명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역 매체인 더 타임스 트리뷴은 지난 3일 합동수사팀이 사우스 에빙턴 타운십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 퀸스파를 급습 정현정 씨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박 씨는 성매매 알선, 전 씨는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팀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입수, 고객을 가장한 경관의 잠입 수사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수사팀은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현재 $10,000의 보석금이 책정돼 라카와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예비 심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맨해튼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브로드웨이 위크 동안 뮤지컬과 연극 등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작품 27편에 대해 입장권 2장 구입 시 1장 가격으로 할인해줍니다. 또 장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오케스트라 좌석의 경우 작품에 따라 장당 125달러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행사 코드 BWAY WK25를 입력해야 합니다. 브로드웨이 위크 이벤트에 참여 중인 작품들은 위키드, 시카고, 알라딘, MJ 더 뮤지컬, 해밀턴 등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뮤지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브로드웨이 위크에 이어 2장을 1장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오프 브로드웨이 위크가 내달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1에서 2인치 정도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